아. 우와. 와. 자,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는데, 와, 이 펜스를 가지에 비유하면 지금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전부 둔천주공이네. 아, 근데 진짜 바람 잘 날 없겠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동구 둔촌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강서구 등촌동 아니고 강동 둔촌동입니다. 여기 왜 왔냐? 바로 얼마 전에 10월 30일에 여기 뒤에 보이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가 신청서를 냈는데, 그 분양가가 평당 3,9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을 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여기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공사가 오랜 기간 멈췄고, 그리고 이게 재개가 되면서 다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분양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양가가 거의 4천만 원에 조금 아슬아슬하게 닿는 그런 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현장답사에서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부심과 함께 둔촌주공 아파트 한번 둘러보실까요? 고고! 둔촌주공 아파트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1979년 준공된 단지인데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가 있어서 합산 5,930세대의 그런 정말 강동구의 초대형 대단지였습니다. 입주는 1980년 3월에 했고요. 이 단지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재건축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 피한 상태로 공사 착공까지 됐는데, 분양가와 관련된 그런 논란 속에서 분양 시점을 확정짓지 못하게 되면서 2022년 봄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공사 중단 사태가 이어졌던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총 4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는 12,000세대의 정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12,000세대 중에서 무려 약 4,800세대가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이 4,800세대 일반 분양이 과연 얼마에 공급이 되느냐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나와보면은 타워 크레인 같은 거는 지금 좀 멈춰있긴 한데, 그 여러 가지 굴착 관련 그런 소리가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 건설사별로 공구를 다 특정화했기 때문에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지금 꽤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제 85개 동 12,000세대로 준공될 예정이고, 준공 시점은 아직 완전 확정적인 건 아닌데 25년께에 준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강동 둔촌주공 앞에 있는 둔촌주공 사거리인데요. 지금부터 송파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송파구입니다. 길 하나만 건넜더니 송파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정말 다룰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최부심 채널에 존패를 걸고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최대한 주관적인 거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이 주제를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3,900만 원대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하면은, 결국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사 원가가 올라가서 종전에 생각했던 뭐 3,500만 원대 공사비가 아니라 3,900만 원대 공사비가 된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 송파구로 넘어온 이유도 이 단지 이름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잖아요. 그리고 올림픽파크는 송파구에 있고, 실제로 길만 건너면은 여기 송파권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송파 생활권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고분양가 심사기준이라는 그런 희한한 제도의 탄생부터 들여다봐야 되고, 이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또 2015년 4월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2007년에 그 분양가 상한제로 또 다 연결되는 거라 가지고
저희가 둔촌주공 아파트가 12,000세대니까 단지도 굉장히 넓어서 이 단지를 전체적으로 다 걸으면서 이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슈가 몇 개냐면, 자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기준, 분양가 상한제의 원리는 공사비 원가 올라가는 거고, 공사비가 올라간 거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발 공사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둔촌주공 아파트를 설명하려면 정말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단지를 걸으면서 조금 고분양가 심사기준이랑 분양가 상한제부터 다루려고 했는데요. 이 이슈는 좀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너무 전문적인 내용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스튜디오로 옮겨서 좀 전달하는 거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스튜디오로 한번 가보시죠. 둔촌주공 현장에서 다뤄야 될 키워드가 너무 많아서 사무실로 옮겼는데요.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이 키워드들을 다룰 필요가 있고, 키워드별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또 시사점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키워드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 제도는 2015년 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자율화되면서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 분양 가격을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바로 직전에 공급했던 아파트보다 최대 110%를 넘지 말라는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도 느끼셨겠지만 둔촌주공 아파트는 행정구역은 강동구예요. 근데 저희가 길만 건너면은 송파구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권은 송파 생활권인데, 같은 강동구에서 공급했던 아파트가 저희 채부심에서도 갔던 단지들인데,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단지들이 평당 2,400만 원대에 분양을 했거든요. 2,400에서 600만 원. 근데 그거보다 10% 높은 가격이 뭐 한 2,800만 원대 선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분양하면은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에는 거의 원가를 하회하는 레벨에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도저히 분양을 할 수 없게 됐던 거죠. 이게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맥락상의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시 레벨에서 본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도 있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당시에는 동일행정구역에서 찾다 보니까, 샘플을 찾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둔촌주공이 굉장히 꼬였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다음 키워드는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5년 4월부터 민영주택의 분양 가격을 자율화하는 제도로 말 그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는 자율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약 4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를 재적용하게 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때 토지비와 건축비의 그 원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원가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합이 가져가는 그 조합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조합 차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하면은 마진이 좀 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본적으로는 조합이 선호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데, 19년 12월에 시행을 하면서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 때문에 분양을 못했다가 2019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둔촌주공의 다음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주택 분양과 인플레이션이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019년 말부터 분상제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분상제는 원가 방식이고, 여기서 원가 방식이 공사비가 포함되는데 2022년부터는 상당한 건축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발, 또 종전에 있었던 코로나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게 됩니다. 공사비 상승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게 다시 풀리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공사비가 상당히 올라갔고, 이렇게 높아진 공사비가 결국은 분상제 원리상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분양 가격이 높아지도록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에 다른 분양 제도였다면 이렇게 공사비 올라간 거를 반영할 수는 없는 방식인데,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걸 반영하기 어렵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거의 무조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가 3,900만 원대의 분양 가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들을 여러 차례 내고 있는데 12.6, 12.7 이틀 연속으로 냈던 게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2.6, 12.7 정책에서는 청약제도를 개편했고 그리고 동시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종전 9억 원에서 12억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보증을 해줬어야 됐는데 최근 들어서 건설사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이 만약에 평당 3,900만 원대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평형대가 9억 원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그런 한도를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후에 분양을 하게 된다면은 둔촌주공의 34평이 12억을 넘을지는 약간의 그 퀘스천이 있는 것 같지만 25평이나 21평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2억 이하일 거고요. 그럼 이런 평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둔촌주공을 배려한 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6, 12.7 부동산 부양 정책에서 하나 더 바뀌었는데 청약 가점제가 또 바뀌었는데요. 과거 파리부동산 대책에서 공급했던 청약 가점제 상에서는 가점 100%였는데 이제는 평형 따라 다르지만 최대 추첨 60%, 가점 40% 이렇게 추첨이 대폭 확대가 됐기 때문에 청약 대상자 역시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내년부터 개정 시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 보증도 나오고 청약 대상자의 풀도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둔촌주공 아파트 분양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제도가 꼭 둔촌주공 때문에 바뀐 건 아니지만 둔촌주공 분양이 23년 1분기에 거의 임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둔촌주공을 배려한 이런 청약제도 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당국에서 둔촌주공 아파트의 청약 결과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있었던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와 그리고 공사 재개 그리고 분양가 가격이 또 분양가 상한제 방식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가고 일반 분양이 당초에는 3,500만 원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거의 3,900만 원대로 조합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종전 대비해서 34평 기준으로는 평당 400만 원 올라가더라도 거의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공사비 인상이 결코 그렇게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물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올라간 게 반드시 조합의 규칙 사유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그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추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둔촌주공 분양을 기다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의 한도도 조정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청약 제도도 추첨제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둔촌주공 분양을 바로 임박해서 개정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PF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12억으로 늘리면서 시공사의 부담을 굉장히 낮추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둔촌주공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진 그런 현장이 돼버렸습니다. 둔촌주공급 정도 되는 단지면은 한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큰 단지를 사업이 안 좋아지는 형태로 둘 수는 없어서 말 그대로 대마불사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대마불사라는 말 자체가 큰 말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건데 반대로 그렇게 큰 말이 죽는다면은 또 정말 엄청난 그런 파장이 있다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그런 청약이 정말 한국에 있었던 최근 한 10년 동안 있었던 청약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청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 청약 관련 전문가들은 둔촌주공 아파트가 평당 3,900만 원대에 분양을 하더라도 25평이나 21평 이런 평형대 가격이나 34평 가격대 모두 주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청약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과거 3개월을 또 지나보면은 이 지난 3개월간의 그 위기가 증폭되는 속도와 그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앞으로 그 3개월간 굉장히 원활한 그런 환경이 펼쳐지겠는가에 대해서 또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속도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또 둔촌주공이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이익 추구에 극한을 가게 됐을 때 반대로 얼마만큼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는지도 둔촌주공을 통해서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도 둔촌주공의 향배는 청약에 달려있고 청약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에 달려있게 된 거고
뭐 여기서 제가 채부심에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 모든 건 다 시간이 말해주게 될 거고 내년에 저희가 다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둔촌주공처럼 조금 예민한 주제는 채널이 터질 각오를 하고 조금 다루긴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좀 더 예민한 주제라 하더라도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